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45명이 추가돼 누적 환자가 13,816명으로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이 25명, 지역 발생은 20명입니다.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아 누적 사망자는 296명이 유지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줄었습니다. 석유 제품 수출이 40% 넘게 줄었고 승용차와 반도체 제품의 수출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미국 남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 자신의 트윗에 마스크를 쓴 사진과 함께 마스크 착용이 애국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중단했던 백악관의 코로나19 브리핑도 재개하기로 했는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최초의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기존 민군 공용 통신 위성인 무궁화 5호보다 정보 처리 속도와 전파 방해 대응 기능, 통신 가능 거리 등이 대폭 향상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 하루 45명 늘어났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20명, 해외 유입 25명이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13,81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사망자는 없어서 전체 사망자는 296명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서울이 18명, 경기 1명, 제주 1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25명 가운데 18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고 나머지 7명은 격리 중 확인됐습니다. 어제 하루 71명이 격리 해제됐고 현재 877명이 격리 치료 중입니다. 위중과 중증 환자는 21명으로 전날보다 2명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하반기에도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잠정 수출액이 246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12.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15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7.1%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석유 제품이 41.6%, 승용차가 14%씩 큰 폭으로 하락했고 반도체 수출도 1.7% 줄면서 주요 제품이 모두 부진했습니다. 나라별로는 미국이 2.4%, 중국이 0.8% 줄어서 주요 시장에서도 수출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일 8월 17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 시간을 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시 공휴일 지정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시 공휴일 지정은 현충일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서 공휴일이 줄어든 것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임시 공휴일이 지정돼도 방역 요원, 연휴 없이 일하는 분들처럼 편히 쉴 수 없는 사람이 많다며 임시 공휴일 지정에도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택배업계에서도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면서 택배 노동자를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내 피서지마다 방역 대책을 마련하느라 비상인데요. 택시를 무료로 소독해주는 정류장이 생기는가 하면 피서객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살피기 위해서 드론을 투입한 해수욕장도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택시들이 도착하자 소독약을 뿌립니다. 이어 자주 만지는 손잡이와 핸들, 시트까지 구석구석 수건으로 닦습니다. 피서철 대중교통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문을 연 이른바 클린 정류장입니다. 무료로 소독해주는 사람들은 모두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소독 시간은 차 한 대에 10분가량.
소독을 마친 차에는 방역을 인증하는 스티커도 붙여줍니다. 휴가철 외부에서 많이들 오시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나 저희들 입장에서 서로 차가 청결하면은 서로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고 저희들도 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론이 해수욕장 상공을 날아다니며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지 실시간으로 살핍니다. 2m 이상 거리 두기를 안 지키거나 마스크를 안 쓴 피서객을 발견하면 곧바로 계도 방송을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 9대가 강릉 지역 해수욕장 15곳에 개장 기간인 다음 달 30일까지 투입됩니다. 바닷가로 오면은 덥기 때문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관심을 끄고 또 새로운 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국내 여행 수요가 늘 것으로 보이는 이번 여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입국 제한 조치로 기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베트남 특별 입국이 추진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00여 개 기업의 필수 인력과 주재원 가족 약 3,900명을 태운 전세기가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베트남을 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의 특별 입국입니다. 출장단은 베트남 도착 이후 2주 동안 격리 기간을 거친 뒤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한상인은 이번 특별 입국이 현재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사업뿐 아니라 양국의 경제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임상시험이 충남대 병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충남대 병원은 어제 임상 대상자 2명이 병원 내 임상시험센터에 입원했고 오늘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장희 교수팀은 3개월 동안 건강한 사람 32명을 대상으로 1단계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항체 치료제 용량을 서서히 늘리면서 안전성과 면역 원성 등을 관찰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만들어진 항체 치료제가 임상 승인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으로 1단계 임상시험이 완료되면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음 단계 시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우리 군의 첫 전용 통신 위성이 오늘 아침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 로켓에 실려 발사됐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군 전용 위성을 운용하는 세계 10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3, 2, 1, 0. ignition. Liftoff. 거대한 화염과 굉음을 내며 위성체가 하늘로 솟구칩니다. 우리 군 최초의 전용 통신 위성인 아나시스 2호입니다. 아나시스 2호는 발사 32분 40초 뒤 고도 630km에서 발사체를 분리했고 발사 38분 만에 지상에서 첫 신호 수신에도 성공했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이제 안테나와 태양 전지판을 전개해 임무 수행에 필요한 전력 공급과 운용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2주 후 고도 36,000km의 정지 궤도에 안착한 뒤 한 달간의 시험 운용을 거쳐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갑니다. 그간 우리 군은 민간 업체와 함께 쓰는 무궁화 5호 위성을 군 통신용으로 썼습니다. 2013년 6월 무궁화 5호가 태양 전지판 고장으로 수명이 단축되자 군은 로키드 마틴으로부터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면서 아나시스 2호도 절충 교역 방식으로 받았습니다. 아나시스 2호는 무궁화 5호보다 정보 처리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졌고 음성과 문자 영상 정보 등을 반경 6,000km 이내에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주고받는 통신 정보는 암호화하고 초당 5,000번 이상 주파수를 바꿔서 도청과 전파 방해에도 안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아나시스 2호가 본격적인 임무에 들어가면 우리 군은 유사시 미군 군사위성 주파수를 쓰지 않고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의 단독 작전 수행 능력 확보가 필수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작업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사용 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날짜를 조작해 판매한 유통업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동안은 이런 화장품을 수출해왔는데요.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히자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경기도 하남에 있는 유통업체 창고. 온갖 종류의 화장품이 100만 개 남짓 쌓여 있습니다. 대부분 사용기한이 한두 달 남았거나 이미 지난 재고 상품들입니다. 유통업자 A씨는 지난 2017년 초부터 3년 동안 이렇게 폐기를 앞둔 화장품을 헐값에 사들여 사용기한을 조작한 뒤 되팔았습니다. 시가로는 51억 원어치나 됩니다. A씨는 수출할 목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그런 데 수출 많이 가져가는데 내가 그냥 러시아한테 바꿔달라고 해갖고 일부 좀 낯설어 지옥에 있지. 내에서 파는 거 하나도 없이. 경찰은 A씨가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히자 사용기한이 조작된 화장품 30만 개 가운데 일부를 국내에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게 직간접적으로 재고품을 팔아넘긴 화장품 제조업체는 40여 곳에 이르는데 폐기 비용이 아까워 암암리에 먼저 거래를 제한한 곳도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크게 남은 걸 줘요. 그러면 다 팔 수 있냐 그러면 수출업자한테 오라 그러면은 온다 그래요.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통계 안 하고. 이에 대해 제조업체들은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임박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어떤 경위로 거래된 건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회계업체를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본사 쪽에서는.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팔았다 해도 제조업체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화장품법에는 사용기한을 직접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가 제한하는 건 아니니까 그 위법한 행위 자체가 그렇지 업자를 가려서 판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거든요. 아직 유통되지 않은 재고품 10만 개를 압수한 경찰은 A씨를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와 함께 식약처에는 화장품 제조업체가 재고품 수량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이력 기록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오늘 새벽 1시 47분쯤 경북 구미시 공단동 KC 공장에서 유독성 물질인 트리클로로실산가스가 노출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사고 발생 1시간 30분 정도 지난 새벽 3시 20분쯤 노출된 트리클로로실산가스를 처리하고 밸브도 차단해 추가 노출을 막았습니다. 이 사고로 사고 현장 주변에 있던 작업자 7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건강 상태를 살핀 뒤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주민 대피령을 발령하는 긴급재난 문자를 사고 발생 1시간 뒤에서야 보내서 주민들의 비난에 샀습니다. 오늘 누출된 트리클로로실산은 염화수도 냄새를 지닌 무색의 액체로 흡입 시 호흡곤란과 두통, 어지러움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미국 내 새로운 코로나19 확산지가 된 플로리다주는 감염을 극복한 사람들에게 헌혈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면서 백악관 대응에 대한 불만과 불신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석 달 만에 다시 브리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입니다. 헌혈을 요청하는 안내판과 함께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6일 연속 10,000명 넘는 감염자가 나오는 등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다급해진 주정부가 항체 확보를 위해 헌혈을 호소하고 나선 겁니다. There is another way that you can help, and that is for those who have been infected with COVID-19 and developed the antibodies for the disease to donate your blood. 트럼프 대통령의 천병 역할을 하며 감염 확산을 방치한 주지사에 시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 확산세는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4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감염자는 3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처 미흡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백악관 브리핑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But we have had this big flare-up in Florida, Texas, a couple of other places. So I think what we're going to do is I'll get involved and we'll start doing briefings. 지난 4월 말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이번에는 살균제 인체 주입 등 비과학적인 언급이나 야당 소속 주지사들에 대한 비난을 자제하고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브리핑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앞장선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 옥스퍼드대 백신 초기 임상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백신에 투약한 1000여 명 모두 항체가 생성된 건데요. 연내 백신 개발 전망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이규준 기자입니다. 옥스퍼드대가 성인 10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백신 1단계 임상시험에서 전원 면역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약자 90%는 백신 1회 투약으로, 나머지는 2회 투약으로 중성화 항체가 형성돼 사실상 100% 항체 생성에 성공한 것입니다.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막는 항체와 함께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T세포 형성도 확인됐습니다. 백신 투약 후 흔히 나타나는 열과 두통 외에 심각한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think very encouraging results today that are just published in the Lancet, and that what they show is a really important milestone on the path for development of the vaccine. 영국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평가했고,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대규모 임상시험이 남아있긴 하지만 중요한 진전이라고 반겼습니다. But it is good to see more data and more products moving into this very important phase of vaccine discovery. 옥스퍼드대는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백신의 효능과 안전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대규모 임상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여기에는 영국에서 10,000명, 미국 30,000명, 브라질 5,000명 등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옥스퍼드대 백신은 미국에서 가장 빠른 모더나보다 앞서 3상 임상시험에 돌입해 이르면 올가을 출시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 기업 바이오엔테크는 공동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초기 임상시험에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독일에서 지원자 6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두 차례 백신을 투약한 접종군에서 코로나19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 항체와 고도의 T세포가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앞서서 미국에서 진행한 첫 번째 초기 시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피실험자들 일부가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한 것 외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겪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는 백신의 효험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달 말 최대 3만 명을 대상으로 추가 임상시험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열악한 환경 속에 생활하는 전 세계 원주민 사회가 코로나19 위험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다며 방역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수스 WHO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20일 화상 브리핑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그 한 예로 지난 6일 이후 미주 대륙에서만 7만 명 이상의 원주민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사망자도 2,000명을 넘어섰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국에 필요한 모든 방역 조처를 해야 하며 특히 감염자 추적이 바이러스 차단에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백신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 지금 당장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현재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474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는 6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강행을 이유로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영국의 중국 내정 간섭에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밝혀서 양국 간 긴장이 더욱 높아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하원에 출석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즉각 무기한으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홍콩 보안법 시행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면서 범죄인 인도가 악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한 이 조약을 되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at we would not consider reactivating those arrangements unless and until there are clear and robust safeguards which are able to prevent extradition from the UK being misused under the new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호주와 캐나다 등은 앞서 이달 초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라브 장관은 지난 1989년부터 중국 본토에만 적용해온 무기 금수 조치를 홍콩에도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To be clear, the extension of this embargo will mean there will be no exports from the UK to Hong Kong of potentially lethal weapons, their components or ammunition. 홍콩인들에게 영국 시민권 획득의 길을 열어주기로 한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현재 영국 해외 시민 여권을 갖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들이 그 대상입니다. 라브 장관은 중국 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 탄압을 거론하며 중국 측 기관과 개인에게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영국이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강력 규탄했습니다. 왕원빈 신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영국이 잘못된 길을 계속 걷지 말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내정 간섭에 대해 반드시 단호한 반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유럽이 5세대 이동통신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들을 배제할 경우 중국도 유럽 업체들을 상대로 보복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0일 중국 상무부가 유럽의 양대 메이저 통신장비 제조사인 노키아와 에릭슨이 중국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국가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하는 수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EU 국가들이 미국과 영국의 뒤를 이어서 화웨이 퇴출 전선에 동참할 경우 중국도 유럽 업체들의 보복을 가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5월 화웨이 제재에 나서면서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 퇴출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고 영국은 지난 14일 5G 구축 사업에서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장마 전선이 북상해서 금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를 뿌릴 예정입니다. 폭우에 취약한 시설물 피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혹시 모를 이 같은 재난에 대비해서 정부가 보험료의 절반을 보조하는 풍소의 보험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날씨와 개론에서는 풍소의 보험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